이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은 한 번만 듣고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몇몇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이걸 10번 듣고 나서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었다. 설마 하고 읽었는데 정말 내 삶을 바꾼 인생의 책이다. 특히 잠들기 전과 아침에 자리에 일어났을 때 이 영상을 켜라. 몇 번이고 듣고 또 들어라. 당신의 삶도 분명히 바뀔 것이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머물며 보내시나요? 어떤 날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자책합니다. 또 어떤 날은 지나간 행복한 순간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참 좋았지 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엔 더 나아질까?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곤 잠들기 전 항상 미래의 행복을 그리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곤 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건 후회와 회상뿐이며 미래에 머무는 건 늘 걱정과 상상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마치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에서는 바로 이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 탄생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삶의 모습 너머에 항상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말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잘못 사용된 까닭에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은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존재라는 말은 열린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유한한 실체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단어에서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이자 본성이며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바로 존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라는 단어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작은 단계일 뿐입니다. 존재는 형태 너머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이는 존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에만 우리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되찾고 느낌 자각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립니다. 에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름과 형태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를 고립된 파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고 안팎의 갈등은 일상이 됩니다.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신적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생각의 장막이 드리워집니다. 개념, 표식, 이미지, 말, 판단, 정의와 같은 생각의 활동이 만들어낸 이 장막은 모든 진실한 관계를 차단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자신 사이를, 당신과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 생각의 장막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다른 것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형상과 신체적 외형의 밑바닥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사실을 잊게 됩니다.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 마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잘못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당신은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며 도구에게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도구에 불과한 마음에게 소유당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소유하는 실체가 곧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은 그 알매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사랑, 창조력,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마음 너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다행스러운 것은 당신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테이프처럼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가능한 한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에 목격하는 존재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는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판단도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올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에 목소리가 있고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 너머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그 생각은 물론이고 그 생각의 관찰자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생각 이면이나 그 밑바닥에 자리한 의식 있는 존재, 즉 당신의 깊은 자아를 느낍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동화되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이어지던 생각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심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공백은 아주 짧은 순간 단지 몇 초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차 길어집니다. 이런 공백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시작됩니다.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고요와 평화를 더 깊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요와 평화는 한없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미묘하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보다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육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장의 주파수도 높아집니다.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무심의 상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렬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생각이나 감정, 당신의 육체와 외부 세계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순수한 의식의 상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의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존은 바로 당신의 본질인 동시에 그보다 더욱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마음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극도로 또렷하게 깨어 있지만 생각은 하지 않는 무심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행동을 하되 그 행동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평범한 행동이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직장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에, 모든 동작에, 심지어는 호흡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하세요. 손을 씻을 때에도 물소리, 물의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 향기 등 손을 씻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자동차를 탈 때에도 차문을 닫고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춘 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고요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지를 보면 당신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의식의 빛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아이의 재롱에 미소 짓는 것처럼 어느 날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목소리를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자아의식이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로 향하는 열쇠.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유령과도 같은 이 이미지를 흔히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에고란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 자아를 가리킵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과거와 미래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역행하는 에고의 상태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에고는 과거를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없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미래에 투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해방감이나 성취감을 얻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나는 괜찮을 거야,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에고가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조차도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보지 않습니다. 에고는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투영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순간을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 향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현재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한 현재의 순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딛고 솟아오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하지만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워져서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사용할 때 특히 창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 생각과 고요함, 마음과 무심의 사이를 시계추처럼 몇 분 간격으로 오고 갑니다. 무심이란 생각에서 벗어난 의식을 말합니다. 오직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넓고 광대한 의식의 영역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생각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결실도 없는 파괴적인 것으로 변화합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단순히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감정적 반응의 유형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혹은 몸 안에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 다시 말해 관찰하는 의식으로서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면 감정적 에너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거나 감정과 단절된다면 당신은 결국 몸의 문제나 증상으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면 몸 안의 에너지장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몸을 들여다보세요. 몸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생각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생각은 거짓이고 감정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진실입니다. 어쩌면 생각으로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활동을 자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활동은 항상 어떤 감정으로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바라보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생각에 귀 기울이거나 생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반면 감정은 강력한 물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주로 몸에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감정이 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이며 목격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면의 무의식 상태로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의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나 분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내면에 집중하세요.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면의 에너지장에 더 깊이 집중합니다. 그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의 심리적 상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불안, 근심, 걱정, 신경과민, 긴장, 무서움, 공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종류의 심리적 두려움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도 모를 무언가에 대한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며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과 단순함에서 단절될 때 불안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현재의 순간에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지만 마음이 투영된 것에 불과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동안 당신의 삶은 에고에 의해 좌우됩니다. 에고는 본질적으로 환영과 같아서 정교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스스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자신감 넘쳐 보이는 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짓 자아이자 마음이 만든 자아인 에고로부터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험해. 나는 위협받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에고가 느끼고 있는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고에게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에고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논쟁을 할 때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강박적으로 몰아습니다. 이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의 입장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아 감각은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틀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당신이 옳거나 틀렸다는 사실은 자아 감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압적이고 무의식적인 필요성, 일종의 폭력과도 같은 강박관념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이 마음이 아닌 내면의 더 깊고 더 진실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있는 온갖 종류의 방어 기제를 조심하세요. 당신이 방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 가상의 존재, 이런 패턴을 자각하고 지켜볼 때 당신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빛 속에서 무의식의 패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를 갉아먹는 모든 논쟁과 힘을 둘러싼 경쟁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힘은 힘을 가장한 나약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여전히 내면에 살아있는 과거의 고통에 찌꺼기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삶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깊이 깨달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난날에는 시간에 맞추어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동안 머물렀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로 잠깐 다녀오면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세요. 시간이라는 망상. 여기에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망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는 순간 마음은 그대로 멈추어 버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건 시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오직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만 의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힌 채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미래가 어떤 형태로든 구원과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래는 당신의 마음이 투사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를 희미하게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집착할수록 가장 소중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인 지금이 인생이 펼쳐지는 공간이고 변함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마음이라는 제한된 영역 너머로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과 형태를 초월한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시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재의 순간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내뿜는 에너지와 존재감을 느끼며 그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찰자.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면 다른 종류의 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알은 모든 창조물과 만물 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느끼게 합니다. 삶의 신성함과 신비함을 파괴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알미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거부하며 그에 저항하는 낡은 패턴을 깨뜨려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 과거와 미래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시간의 차원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직접 들어가기 어렵다면 습관적으로 현재에서 달아나려는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현재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상상한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다면 희망이나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자신을 관찰할 때 당신은 저절로 현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언제든 더 이상 마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관찰자로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의 관심을 갖는 만큼 당신의 반응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 혹은 미래에 얼마나 자주 관심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세요. 하지만 관찰한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관찰한 것보다도 강력한 그 무엇, 마음의 뒤편에서 고요히 관찰하는 존재,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감정적 부담을 느끼며 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아상이 위협받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부터 쌓였던 감정 덩어리들이 떠오를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현재의 순간에 강력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응이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당신 자신이 그런 반응이나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합니다. 변명하고, 이를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반응 패턴, 다시 말해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에너지를 잃고 약화됩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이 열립니다. 마음에서 끌어낸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으로 바뀝니다. 일단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때에는 언제든 수월하게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인 목적에서 과거나 미래와 같은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활용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어 더 예리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물론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시간을 의식합니다. 그들 역시 시계가 가리키는 시계상의 시간을 계속 이용하지만 결코 심리적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고통. 현실적인 삶에서는 물론 시계상의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 시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심리적 시간은 과거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강압적으로 미래를 투영하게 만듭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진행할 때에는 시계상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되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에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이나 성취감 혹은 자신에 대한 더 완벽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은 그저 미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그 본질적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시계상의 시간이 심리적인 시간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 여정은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반드시 도착해야 하고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할 강박적인 욕구로 변질됩니다. 더 이상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을 보지 못하고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 주변에서 펼쳐지는 삶의 아름다움과 기적을 느끼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행동이 대부분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요? 눈앞에 놓인 성취를 쫓거나 성행위, 음식, 술, 마약, 황홀감, 흥분처럼 순간의 즐거움에 매달려 있나요? 항상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획득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나요? 혹은 새로운 황홀감이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모든 정신을 쏟고 있나요?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더 큰 성취감과 행복, 심리적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믿나요?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나요?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깨어있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창조성과 힘이 심리적 시간에 의해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활기와 신선함, 경이로움을 잃고 맙니다. 생각, 감정, 행동, 반응, 그리고 욕망의 낡은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마음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만족할 수 없는 현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에 대해 강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미래는 사실 현재에 대한 당신의 의식 안에 내재된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현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과거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이 순간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으로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면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어떤 강도로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가 의식 수준을 결정합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과거가 소멸하는 유일한 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시간이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삶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에 집착해서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문제는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문제들 혹은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늘 기적처럼 사라진다고 해도 현재의 순간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당신은 곧 비슷한 문제나 고통의 원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문제와 고통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사실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의 마음이 시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삶으로 이끄는 좁은 문.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심리적 시간인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지금껏 저항하면서 현재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당신이 미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래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며 불행에 빠집니다. 잠시라도 삶의 상황을 잊고 삶 그 자체에 주목해 보세요.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마음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실제입니다. 삶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찾으세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순간으로 좁히세요. 삶의 상황에는 온갖 문제들이 가득할 겁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일이나 10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당신이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라도 공간을 만들고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상황 아래에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깨어 있게 하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세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빛, 형상, 색깔, 질감을 지켜보세요. 모든 사물의 고유한 존재를 의식하세요.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공간을 느껴보세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 소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만지고 느끼며 그 존재를 인식하세요. 호흡의 리듬을 관찰하세요. 몸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 안에서 삶의 에너지를 느끼세요. 당신의 내면과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세요. 모든 것들의 존재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당신은 정신만을 추구하는 세상, 쇠락하는 시간의 세상을 뒤로 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처럼 당신에게서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광기의 참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기.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 문제들이 당신에게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정신 나간 미친 짓이기도 합니다. 문제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할 진정한 의도도 가능성도 없이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골몰하며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당신의 자아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의 상황에 짓눌린 나머지 삶의 감각, 존재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에 해야 하거나 혹은 하게 될 수도 있는 수백 가지의 터무니없는 짐을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면 고통도 따라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선택하고 단순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도 더 이상 문제를 만들어내지도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지만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는 한 당신은 어떻게든 이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에 다가가지 않는 한 그 선택을 관철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아름다운 지구, 내면의 공간, 집단적인 인류의 정신을 오염시키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다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좌우하는 과거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본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에 얽매여 있는 마음이 반응을 하려 할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존재하는 기쁨. 자신이 얼마나 심리적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싶다면 다음에 간단한 기준을 활용해 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쁨, 편안함, 유쾌함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현재의 순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며 삶이 무거운 짐이나 투쟁처럼 여겨질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기쁘거나 편안하거나 유쾌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일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이것은 그 일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것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면 그 순간 모든 불행과 갈등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편안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고결함, 배려, 사랑의 의식이 가득 차오릅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려는 강박적인 노력을 멈추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존재의 기쁨이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존재를, 고요함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미래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서 구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존재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삶의 상황 아래 놓여 있는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벗어나면 자아 감각은 당신의 과거가 아닌 존재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심리적 욕구도 사라집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한 자리에 오르고 이런저런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깨어있기. 온몸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약동할 때, 그리고 당신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존재의 기쁨을 느낄 때, 비로소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정체성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고 성취감 때문에 미래를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한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시간과 존재의 차원을 오가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될 뿐이지만 그런 삶이 바로 현존입니다. 이렇게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의식을 집중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이 순간에 더 머물게 됩니다. 단지 몇 초 동안만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계상의 시간 바퀴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현재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 다시 말해 완전하게 의식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의식과 무의식, 현존의 상태와 자신과 마음을 동일시하는 상태 사이를 잠시 동안 오락가락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다. 다시 지금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몇 번이고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순간에 주로 머물게 됩니다. 저항하는 마음. 모든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당신이 현재에 존재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주변에 고주파의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깨어있는 의식의 장에는 어떤 무의식이나 부정, 불화
혹은 폭력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이 순간에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만약 그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의 삶에 일상적인 무의식이 고정된 배경 화면처럼 깔려 있고 당신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면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불만을 표현하며 지금 이 순간과는 동떨어진 상상에 사로잡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 밑바닥에는 불안, 긴장, 권태 혹은 초조함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저항하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판단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거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할 때 어떻게 당신 내면에서 불안, 불만, 긴장이 생겨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의식의 빛을 비추면 무의식적인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일단 일상적인 무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법을 알게 되면 존재의 빛은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이 당신을 끌어당길 때마다 더 수월하게 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상의 무의식은 너무도 평범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당신의 정신과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편안한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당신의 내면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다면 외부의 일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현실은 내면에 있으며 외부에 있는 건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는 마세요. 그보다는 관심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몸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당신의 몸은 긴장하고 있나요? 마음 밑바닥에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꼈다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삶을 회피하고 삶에 저항하고 삶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는 힘을, 내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를 그저 미래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정신없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나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는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에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과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이루었던 뛰어난 성과, 당신이 겪었던 모험이나 경험, 피해를 입었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던 기억,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은가요? 그런 생각에 빠질수록 죄책감 혹은 자부심을 느끼나요? 억울하거나 화가 나나요? 아니면 후회가 되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릇된 자아 감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과거를 쌓아 놓음으로써 몸의 노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과거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이 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에 주목하세요. 이 순간의 힘을,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현존을 느끼세요.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수도 없이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상상에 불과한 미래 상황에 자신을 투영하여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마음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삶을 갉아먹는 이런 광기를 간단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당신 내면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은 마음의 상상이 투영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년이나 내일 혹은 5분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손을 써볼 도리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해답, 용기, 올바른 행동이나 자원은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겁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우체국에서,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에서, 공항에서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도착하기를,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이것은 짧은 기다림입니다. 긴 기다림은 다음번 휴가를, 더 나은 직장을,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진실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 전부를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는데 허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다림이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다림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의 기대가 투영된 미래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잃어버리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디에 존재하며 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당신에게 결핍된 것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백만 달러를 벌어도 내면으로는 계속 결핍을 느끼고 충족되지 않은 내면의 결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겁니다. 돈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은 언제나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순간에 머물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는 진정한 풍요로움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다림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이 기다림으로 빠져든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그저 존재하며 존재함 그 자체를 즐기세요.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음은 습관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무의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을 간과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기 십상인데 평범한 생활의 밑바닥에도 불만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주시하는 연습을 할수록 무의식의 상태인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더 쉽게 깨닫고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만들어진 불행한 거짓 자아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거짓 자아는 지금 이 순간이 곧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의 이 순간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현재의 순간에서 당신을 끌어내서 시간에 묶어두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상태는 기다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에 말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다림, 다시 말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의 기다림입니다. 언제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거나 순수한 고요 속에 머물지 못한다면 현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현존의 상태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일몽이나 생각, 기억, 기대 같은 것은 모두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긴장도 두려움도 없으며 그저 생생한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온 몸과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당신은 온전한 존재로 현존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가진 당신, 말하자면 인격체로서의 당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질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때보다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존하는 힘. 당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과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현재가 힘들어질 뿐입니다. 과거에 집착할수록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만 강해집니다. 과거를 이해하거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과거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것이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은 다름 아닌 생각을 벗어난 의식,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차원에서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과거는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과거를 자아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둘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전처럼 과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세요. 현재 이 순간의 행동, 반응, 기분, 생각, 감정, 두려움, 욕망에 주목하세요. 물론 과거는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현재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관찰한다면 현존의 힘을 통해 과거를 다루고 과거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상태에서는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본질. 자연의 아름다움, 웅장함, 신성함을 의식하려면 현재에 존재해야 합니다. 맑게 개인 날밤, 그 완벽한 고요함과 상상도 할 수 없는 광활함에 압도되어 무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해 본 적이 있나요? 숲속을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조용한 여름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찌르레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아름다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인 고민, 과거와 미래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짐,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지식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현재가 필요합니다. 외적 형상의 아름다움 너머에 이름을 붙일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것,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성스러운 본질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내면의 본질이 밝게 빛납니다. 당신이 현존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이름 없는 본질과 당신의 존재가 하나이며 동일한 것일까요? 당신의 존재가 없어도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찾아내세요. 몸 안으로 스며들다.
마음을 관찰할 때마다 당신의 의식은 마음이 만드는 형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유로워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관찰자 혹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형상을 초월한 순수 의식으로서 관찰자는 더 강해지고 마음은 쇠약해집니다.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 의식이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환상에서 깨어나며 그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연대기적 시간으로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암시이자 이미 그 사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세상의 종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현재에 존재할 때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속도를 가진 마음이 마치 휘몰아치는 강처럼 당신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내면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식의 일부를 항상 몸 안의 에너지장에 쏟는 것이며 내면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을 의식하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당신을 진정한 존재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며 깊은 실제를 제한하고 왜곡해서 지각하게 할 뿐입니다. 존재와 연결된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몸 안에 생기 넘치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매 순간 좀 더 깊은 실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머문다는 건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몸과 그 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면서 자신이 외적 형상 너머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한 당신은 존재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듯이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몸 안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마음이 모든 의식을 사로잡고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존재를 의식하려면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부질없고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의식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아닌 몸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의 몸을 느낀다는 것. 지금 당신의 몸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은 채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몸 안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면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몸 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내부로부터 몸을 느껴보세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나요? 손, 팔, 다리, 그리고 발과 복부, 가슴에서 생명이 느껴지나요? 에너지장이 몸 전체로 스며들어 모든 장기와 모든 세포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느껴지나요? 동시에 몸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에너지장이 느껴지나요? 잠시 몸 안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그 느낌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야 합니다.
깊이 집중할수록 이 느낌은 더 분명하고 강해집니다. 마치 모든 세포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만약 시각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몸에서 빛이 발산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보다는 느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는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하다고 해도 이미 형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에 더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다음의 명상법을 따라하면서 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10분 혹은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선 방해가 될 만한 외부 요인을 차단하세요. 전화벨, 초인종이 울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기대지 말고 척추를 똑바로 셉니다. 이렇게 하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몇 차례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랫배로 호흡을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가 불러오고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장 전체를 느껴보세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빛의 이미지를 이용해 보세요. 몸의 내부에서 하나의 에너지장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버리고 느낌에만 온전히 집중하세요. 가능하다면 당신의 육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도 모두 버리세요. 그러면 존재나 있음에 대한 감각,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감각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내부에서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느낌에 좀 더 깊이 집중하세요. 그것과 하나가 되세요. 에너지장과 하나가 되면 관찰자와 관찰당하는 사람, 당신과 당신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내면과 외면 사이의 구분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더 이상 몸의 내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몸을 초월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순수한 존재의 영역 안에 머무르세요. 몸과 호흡, 몸의 감각을 다시 자각하면서 눈을 뜹니다. 명상 자세로 잠시 동안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음으로 주변 상황을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내면을 계속 느껴보세요. 이렇게 형상이 없는 영역으로 다가간다는 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당신을 형상과 동일시하지 않고 형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현현,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근원, 모든 존재 안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깊은 고요함과 평화의 영역이며 기쁨과 강렬한 살아있음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현존하는 순간마다 이 근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의식의 빛으로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이 당신의 존재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곧 당신의 본질임을 깨닫게 됩니다. 의식이 외부를 향하면 마음과 세상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의식이 내면을 향하면 의식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 드러나지 않는
비현현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의식이 다시 가시적인 세계로 돌아오면 잠시 떠나 있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가시적 세계에서 당신에게는 이름이 있고 과거와 지금의 상황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희미하게나마 내면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이 현실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영적 수행을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되 외부 세계와 마음에만 100%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일정 정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특히 사람과 만나거나 자연을 접할 때 내부의 몸을 느껴보세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고요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항상 문을 열어두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밑바닥 어딘가에 있는 깊은 평화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신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근원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면에 뿌리 내리기. 명상의 핵심은 내부의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언제나 그것을 느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빠른 속도로 깊이를 더해가며 변화할 것입니다. 조광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의 흐름이 증가하며 빛이 더 밝아지듯이 내부의 몸을 자각할수록 의식의 주파수도 높아집니다. 이런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높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상황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에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도 당신 마음 안에서도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두려움과 욕망이 어느 정도는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있거나 이 책을 읽고 있겠지요. 당신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일정 정도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듣거나 읽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에 모든 정신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내부에도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느 정도는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통 밖으로만 관심을 흐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온몸을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느껴보세요. 이것은 마치 온몸으로 듣거나 읽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이것을 연습해 보세요. 마음과 외부 세계에 모든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을 때마다 내부의 몸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의식 상태가 어떻게 바뀌며 당신이 하는 일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거부하지 말고 시험 삼아 직접 해보세요. 자기 치유를 위한 명상. 몸에 대해 의식할수록 물리적 육체 면역 체계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몸을 의식하고 내부의 몸에 머무는 것은 효과적인 자기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당신이 몸 안에 머물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자기 치유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질병의 초기 증상을 느낄 때 사용하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도 이 방법을 규칙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 에너지장을 파괴하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명상법이 매 순간 몸 안에 존재하는 연습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몸 안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명상법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겁니다. 명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특히 잠들기 전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에 의식이 흐르도록 합니다. 우선 눈을 감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여러 부위, 손, 발, 다리, 배, 가슴, 머리 등 신체 부분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잠깐 동안 온전히 집중하세요. 가능한 한 최대로 집중하여 신체의 각 부분에서 삶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각각의 신체 부분에 15초씩 집중합니다. 그런 후에 마치 물결이 흐르듯 몸 전체에 의식이 흐르게 하십시오.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시 거꾸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식이 흐르게 하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내부의 몸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몇 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물론이고 세포 하나까지도 강력하게 현존해야 합니다. 간혹 마음이 몸에서 관심을 돌려 당신을 생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즉시 내부의 몸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몸 전체로 생각하기. 만약 특정한 목적으로 마음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마음을 내부의 몸과 연결해서 사용하세요.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 있을 때에만 창조적으로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해결 방법,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내부의 에너지장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고요함을 깨달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과 내면의 소리 듣기,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 사이를 몇 분마다 오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라, 몸 전체로 생각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바다를 떠올리다. 내부의 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에는 우선 호흡에 집중하면 좀 더 수월하게 내부의 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명상이며 그 과정을 통해
서서히 몸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호흡을 따라가 보세요. 몸 안으로, 몸 밖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몸으로 숨을 쉬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복부가 미세하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느끼세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빛에 둘러싸여 있거나 의식의 바다인 발광체에 잠겨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빛 속에서 숨을 쉬세요. 발광체가 당신의 몸을 가득 채우며 빛나게 하는 것을 느끼세요. 천천히 그 느낌에 좀 더 집중하세요. 어떤 시각적 이미지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이 순간의 나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머릿속 생각에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후회, 미련, 걱정, 불안.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와 미래로 끌고 가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